KB 스타즈 나가타 모에 선수인데요. 시다 모에 선수는 5분도 안 뛰어가지고 굳이 언급을 안 할게요. 오히려 움직임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솔직히 박신자코만 뛴 거 가지고는 얘기하기 이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말했다시피 나카무라 타이치에 얘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나가타 모에 선수는 거의 30분 가까이 뛰었으니까 이 선수 자리에 원래 주전이던 선수가 누구냐? 김민정입니다. 자, 김민정 선수가 8.5득점에 0.86 어시스트, 2.77 리바운드, 0.73 스틸. 평균 기록에서 득점 12점, 어시스트 2개, 리바운드 5.75개, 스틸 1.5개를 기록한 나가타 보에보다 적어요. 그런데 성공률을 보면 2점 야투율은 나가타 보에 50%, 김민정 57.5%. 3점슛 성공률은 김민정 선수도 26.3으로 좋은 성공률은 아니지만 나가타 보에는 14.3. 평균 누적 기록은 나가타 보에가 높고 성공률은 김민정이 높은 모습인데 출전 시간을 보면 10분 이상은 나가타 보에가 더 뛰었다. 누적 기록 쪽도 나가타 보에가 더 높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죠. 김민정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부상도 있고 해서 많이 못 뛰었지만 그 전 시즌 박지수 선수가 없던 시즌이랑 비교해보자고요. 이번에 나가타 보에 선수도 박지수가 없는 KB에 주전 포워드가 돼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김민정 선수가 34분으로 출전 시간도 더 많습니다. 득점은 14.27, 어시스트는 1.59, 리바운드는 4.73, 스틸은 1.32. 다른 부분에서 득점 제외하고는 다소 낮은 모습도 있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라고는 안 보여요. 그리고 2점 야투율은 김민정 선수가 이때 당시 54.8%에 3점 야투율 31.5%. 물론 지금 KB 로스터로 봤을 때 없으면 안 되는 선수고 꼭 필요한데 김민정이 와도 주전 맡겨야 될까? 물론 김민정 선수가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뭐 그렇게 일본에서 선수들 오니까 뭐 대단할 거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KB 스타즈 내에서만 따져도 강인슬, 김민정 그 다음 정도죠. 오히려 이번 대회에서 14분밖에 안 뛴 리그 최고참 염윤아 선수도 5.3득점이에요. 5.3득점에 리바운드가 3개예요. 그리고 다른 포워드를 얘기하자면 양지수 18분 뛰었는데 4득점에 2.3 리바운드. 3점 성공률 부분에서는 양지수가 7개 던져서 4개니까 훨씬 좋고요. 이러면 이 자리를 빨리 양지수를 올라오게 하는데 썼어야 되는데 그것도 양지수는 또 못 올라오겠네요. 저는 이런 게 걱정인 거죠. 우리가 지금 누구 키워줄 때예요? 이채연만 해도 7분 뛰고 3득점, 2점 야투 66.7%. 그냥 24분 뛴 나윤정이 평균 득점이 더 낮은데 이채연으로 바꿔보는 건 뭐 물론 장기전 가면 모릅니다. 단기전만 보고는 몰라요. 뭐 그의 컨디션 제일 나쁜 날 3날 있었는데 그날이 다 박신자코 경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자, 지난 시즌 3위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아시아쿼터 선수가 히라노 미츠키 선수 한 명인데 25분을 뛰었어요. 25분을 뛰었다는 거는 삼성에서도 30분 이상을 맡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록은 좋아요. 이주연보다도 확실하게 좋고 25분 뛰면서 2점 야투 33%에 3점 야투도 32.5%를 기록했는데 8득점에 어시스트 2.5개, 리바운드 2개, 스틸 1.3개. 뭐 수비도 대인 방어가 괜찮은 모습은 보였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에 이주연이 한 경기에 20분밖에 안 뛰었어요. 그리고 윤예빈 아예 빠졌었고요. 키아나 스미스 2경기 12분씩 밖에 안 뛰었고요. 근데 12분 때 키아나 스미스가 7.5득점에 2.5 어시스트. 그리고 3점 야투율은 57.14%. 수비 말고는 히라노 미츠키를 써야 될 이유가 딱히 안 보여요. 근데 그것도 이주연하고 윤예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근데 그래도 쓸 거예요, 아마. 붙박 1번은 없거든요. 그럼 붙박 1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 생각은 또 버리는 거죠, 뭐. 히라노 미츠키 선수가 들어온 자리는 지난 시즌 신이슬이 있던 자리인데, 신이슬은 29분을 출전하면서 7.23득점에 3.93 어시스트, 3.67 리바운드, 1.6 스틸, 2점 야투율 40.6%, 3점 야투율 23.7%를 기록했는데요. 이러면
득점은 조금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기존 신입들보다 확실하게 낮다고 느껴지시나요? 포인트 가드의 척도인 어시스트는 확실하게 신입을 선수가 높은데 오히려 출전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득점은 신입을 선수가 좀 더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에서도 봐도 신입을 선수보다 확실하게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 딱 5번째 주전 이 정도랑 비슷하지 뭐 그렇게 에이스급 이런 선수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의미가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득점을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 삼성은 배윤이 있었고 키아나 스미스가 계속 뛰었고 득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자, 그럼 비슷한 출전 시간을 가져간 이주연이랑 비교해보면 26분 뜬 이주연인데 득점은 7.69. 이쪽도 득점은 더 적어요. 근데 어시스트, 리바운드 확실하게 더 많고요. 스틸도 더 많아요. 야투 성공률 이 정도면은 비교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득점 4점, 4, 5점 정도 차이면 만약 배윤이 뛰었다면 배윤이 많이 가져갔겠죠. 득점 파이를. 자, 그럼 이번 박신자급 조수아랑 비교해 봅시다. 조수아 선수도 25분 뛰었고 득점은 6.3인데 어시스트가 4.8에다가 리바운드가 3.0. 그리고 야투 성공률이 2점은 30% 정도로 적은데 3점 야투율이 41.6%예요. 조수아보다는 확실하게 낫나? 그렇게도 얘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굳이 이 선수를 쓰면서 지금 차세대를 생각하면 조수아 선수를 차세대 1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리를 잃겠죠. 히라노 미츠키를 팀에서 선택한다면. 그럼 이번 시즌은 버텨요. 다음 시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허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뭐 더 좋은 아시아 쿼터가 올 거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래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선수 혼자 농구하는 리그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나마 고참급인 배윤 선수는 은퇴를 해버릴 거고 그때쯤이면 나이도 많고 지금 솔직히 건강도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식으로 한두 명씩 자리를 못 잡게 만들어 버리면 이 선수들이 뭐 퓨처스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경기 뛰어본 경험도 없어가지고 나오면 허둥대다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결국에 점점 더 외국인 선수한테 몰아주는 농구를 할 수밖에 없고 해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선수들만 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번 무너졌던 게 우리나라 여자 농구예요.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왔다거나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보고 대체 아시아 쿼터 선수보다 더 나은 선수가 없다는 그딴 소리를 왜 하는 건지. 자, 지난 시즌 5등 4등 건너뛰는 이유가 있어요. 뭐 신한은행은 이번에 아시아 쿼터 선수가 안 뛰었는데 뭐 센터가 2경기 7분 때 김태현밖에 없기 때문에 타니무라 니카 선수가 복귀만 하면은 여기는 큰 힘이 되긴 돼요. 근데 참 인도주의적으로는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왜 남 제한시켜주는 걸 해야 돼? 물론 이미 왔으니까 우리 선수긴 한데요. 자, 타니무라 니카 선수가 결국에 복귀를 못한다. 그럼 망하는 거고요. 타니무라 니카 선수가 복귀를 해서 자리를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신한은 뭐하러 센터를 키울까요? 3점슛 쏘는 게 뭐 현대농구처럼 말하는 병신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농구의 트렌드는 원래 빅맨 농구부터 시작했어요. 왜? 농구의 모든 전술은 수평적으로든 수직적으로든 님하고 제일 가까운 데서 슛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빅맨들이 안 나와요. 한번 빅맨 전성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빙을 하는 농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윙맨 전성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이 드라이빙 기를 터주면서 센터가 공격에 걸림돌이 안 되려면 빼주는 볼을 받아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슛 거리가 긴 빅맨들이 각광을 받았던 거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안쪽을 막는 수비가 너무 발달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아예 더 떨어져서 편하게 던지자,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냥 3점슛만 무작정 세리 던지면 현대농구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든 뭐든 센터가 자원이 있으면 키워야 되고 자원이 없으면 대신할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하러 마련해요? 이렇게 하나씩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자, 지난 시즌 최하위를 했던 BNK의 선수를 보면 이이지마 사키 선수가 분명 괜찮게 하긴 했어요. 근데 이이지마 사키 선수 자리에 들어온 선수가 한엄지인데 한엄지가 자주 빠졌어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김한별 선수 자리에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김한별 선수가 평균 8득점에 3.05 어시스트, 7.36 리바운드, 0.7 스틸, 0.3 블록슛,
2점 야투율 55.7%. 뭐 3점 야투는 뭐 둘 다 뭐 독인 객인이고요. 근데 출전 시간이 24분, 10분 정도나 적게 뛰었다는 거. 그러고 이 기록이 나왔다는 거. 뭐 지난 시즌 한엄지랑 비교해도 뭐 그렇게 뭐 확실하게 났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번 박신자컵을 같이 뛴 김민하 선수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키도 비슷하니까. 김민하 선수가 20분 52초를 뛰었고 평균 7.5득점, 1.3 어시스트, 3.8 리바운드, 0.8 스틸, 2점 야투율 78.6%, 3점 야투율 28.6%. 누굴 밀어주는 게 맞을까요? 자, 심수현 20분을 안 뛰었고요. 7.3득점, 1.5 어시스트, 2.3 리바운드, 0.8 스틸, 0.3 블록슛, 3점 야투는 성공이 없지만 2점 야투는 52.2%.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심수현 2개 던져서 못 넣은 거나 이지마 사키나 별로 차이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는 누굴 밀어줘야 될까요? 근데 푸시는 김민하, 심수현이 아니라 이지마 사키가 바뀌었죠. 비싼 돈 주고 사왔으니까 일본 선수들 막연하게 더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면 다음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이 기세를 보여준 심수현하고 김민하가 이만큼 커 있냐는 거예요. 시즌이 끝났을 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망가져 가는 거예요.